공약을 가지고 토론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후보자들의 공약을 듣고 일부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간 토론,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호 2번 최현석 전 후보, 이찬은 부후보의 공약 먼저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작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제52대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정후보 최현석 이찬은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모든 공약을 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저희 기호 2번 오픈의 공약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원대학교 주변 신호체계 개선입니다. 국민신문고에 백령로 강원대 공과대 앞, 자연과학대 앞, 횡단보도 신호시간 단축 요청에 대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간은 해당 도로의 도로폭, 보행속도, 여유시간 산입에 의해 선정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보행자가 많은 경우 보행 편의 및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충분한 횡단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최근 교통정책의 추세입니다. 요청하신 구간의 경우 과거 보행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구간으로 재차 현장 조사를 통해 신호기간의 불합리성에 대해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강원대학교 주변 신호체계 개선을 최근 교통정책의 추세로 인해 변경 가능성에 대한 답변을 받았고 이후 담당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관리자분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각종 행사 준비위원회 활성화입니다. 강원대학교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붕제와 동아리마당제, 강한전, 강대민속촌 등 학우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축제와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총학생회 인스타그램 개설입니다. 현재 강대 총학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와 함께 활성화된 소통을 위해 강대 총학 인스타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인스타그램 특성상 모든 주제에 대한 공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간략한 정보와 더불어 행사에 대한 관심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는 컨텐츠로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임기 동안 진행된 뒤 계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매년 강대 총학 인스타그램을 연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유학생과 함께하는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유학생 체육대회를 좀 더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해 즐길 수 있도록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루마블을 모티브로 하여 유학생분들이 속한 나라의 부스를 운영하고 누구나 부스에서 운영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즐거움과 더불어 유학생과의 친밀감을 형성하여 페스티벌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학식 모니터링입니다. 한 학기 20명을 선발해 식권을 지급하고 불시에 학식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학식에 대한 맛, 양, 환경, 영양 등에 대한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메뉴 개선, 맛과 질의 개선을 통해 학우분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학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실험실 학생인권 개선입니다. 올해 1학기 실험실 학생인권 TF팀을 통해 설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주일 평균 실험실 근무기간, 하루 평균 실험실 근무기간, 시간당 실험실 급여, 실험실 앞배습에 대한 질문으로 이루어진 설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5에서 6일, 하루에 6시간 이상 실험실 근무를 하지만 급여는 없거나 현저히 적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배습도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배습에 대한 답변 중에서는 주말, 연장 근무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본부 측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위해 공문을 발송하고 학생 면담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비해 실험실 학생인권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학원 총학생회와 실험실 학생인권 TF팀을 꾸려 더 큰 규모의 온 오프라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신문이나 뉴스의 현 상황에 대한 보고 및 교학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실험실 학생인권 개선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로 토익 페이백입니다. 각 단과대학마다 졸업기준 토익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토익 점수를 넘기지 못해 졸업을 유보하거나 졸업 인증을 받지 못한 채 졸업 수료만 하고 있는 학우분들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토익은 졸업 점수를 충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업을 위해 또한 개인의 역량을 위해 고득점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학우분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의욕을 주고자 또한 학우분들의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단과 대학별로 특정 점수 이상을 넘었을 시에 토익 응시비의 절반을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학우분들에게 적용되기엔 예상 문제로 인해 일정 인원을 정한 후 신청한 학우분들에 한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로 셀프 몰래카메라 탐지입니다. 지금도 주기적으로 몰래카메라 탐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기적이 아닌 실시간 탐지를 통해 학우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하겠습니다. 핸드폰 후레쉬가 나오는 부분에 셀로판지를 부착하고 후레쉬를 켜면 몰래카메라가 있는 곳이 카메라를 통해 반짝이는 점으로 나타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각 화장실에 부착하고 이 셀로판지는 각 단과대 학생에 배포를 하거나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안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배치를 해놓을 계획입니다. 아홉 번째로 교내 은행나무 열매 사전 제거입니다. 대구시에서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는 장소에 은행나무 열매를 사전 제거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춘천시에서도 얼마 전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에서도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악취, 도행에 불편함을 겪는 학우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생각한 공약입니다.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측면이나 은행나무 보존을 위해 은행나무 기둥에 그물망을 설치하여 은행나무 열매가 밟혀 터지지 않게끔 사전 예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학생청원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부르면 정부가 답한다는 국정 철학을 지향, 반영하고자 도입한 청와대가 활용하는 직접 소통의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저희 오픈에서는 우리 강원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직접 소통의 수단으로 학생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원제가 진행되는 순서로는 청원 신청, 접수 검토, 청원 지지 접수, 청원 답변으로 이루어집니다. 청원 신청으로는 강대총학 페이스북 메시지, 강대총학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강대총학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를 받겠습니다. 50명 이상의 학우분들이 일정 항목에 대해 의견을 보내주실 경우 학생청원제 TF팀이 접수 검토를 진행하고 네이버 폼을 이용한 설문을 통해 학우분들의 의견에 대한 청원 지지 접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학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실시되고 있습니다. 안건 상정으로는 학생회가 아닌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기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 좀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방안입니다. 특정 기관,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게시물, 그 밖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을 제외한 폭넓은 의견에 대해 적극 수렴하여 속 시원한 답변과 해결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52대 총학생회 후보단 기호 2번 오픈의 공약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이상준 정후보, 정영훈 부후보의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제52대 총학생 후보단 기호 1번 위하여 정후보 이상준, 부후보 정영훈입니다. 공약 설명에 앞서 시간 관계상 모든 공약에 대해 설명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며 공약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통학버스 시간 개선입니다. 등 하굣길 셔틀버스가 운행하는 특정 시간이 경춘선의 출발 및 도착 시간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학우분들이 계십니다. 한 예로 오후 5시 20분에 강원대학교 교내에서 출발하여 남춘천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강원대학교에서 남춘천역까지 약 12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분에 출발했을 때 가장 빠르게 도착하여도 남춘천역에 도착하는 시각은 대략 오후 5시 32분입니다. 하지만 경춘선 상행 열차가 이 시간에 출발하는 시각은 오후 5시 34분입니다. 빠르게 도착하여도 2분 남짓한 시간밖에 있지 않고
늦게 도착하였을 경우 다음 상행 열차 출발 시간인 오후 5시 57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이 오후 5시 20분에 출발하는 셔틀버스의 출발 시간을 5분만 앞당겨 15분에 출발하기만 하여도 학우분들이 이동이 한결 여유로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야외 동문 영화제입니다. 동문 지역에서 야외 영화제를 열어 학우분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시기는 5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장소는 백령스포츠센터 앞 광장이나 의생대 왓슨 광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 좋은 5월 야외에서 진행하는 영화제를 통해 감성 넘치는 강원대의 밤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강대 길거리 야시장입니다. 위 하이어만의 행사인 강대 길거리 야시장을 개최하여 강원대에서만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시장과 플리마켓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대 업무총회에 참여입니다. 승인된 단과대학에 한해서 각 단과대별로 시행되고 있는 학대 업무총회에 총학생회가 직접 참여하여 총학생회 사업을 소개하고 학우분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학우분들과 소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학우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파악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월 1회 학우들과의 미팅입니다. 매월 학우분들과의 미팅을 통해 학우 여러분께 더욱 다가가여 질문과 피드백을 받아 소통에 힘쓰겠습니다. 행사는 하민섭, 미래광장, 동문권 광장을 순회하며 진행할 예정이고 간단한 이벤트를 통한 사은품 제공과 지나간 사업들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앞으로 있을 사업들에 있어 원하시는 점 등을 받아 사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직권 1+1 이벤트입니다. 올해 진행되었던 11번가 직권 1+1 이벤트를 모티브로 하여 각 학기별 1회 총학생회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나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을 예정이며 직관 한 장 가격에 2장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학식의 활성화를 돕고 학우분들이 보다 저렴하게 학식을 즐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삿짐 나르기 사업입니다. 방학기간 혼자 이사하기 벅찬 자취방 이사 미화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방학기간 중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날짜와 시간을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학교 근방 원룸촌이 대상이고 미리 박스 포장을 한 상자에 하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무료 나눔 캠페인입니다. 춘천시청과 연계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나눠주는 캠페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하여 종량제 봉투 사용을 권장하고 보다 청결한 강원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기호 1번 부후보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입니다. 아직도 곳곳에 장애인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학교에 부족한 장애인 시설을 조사하여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백록간 엘리베이터 사업이 지속적인 문제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되어 학우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비 장학금 확대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생활비 장학금의 규모를 더 크게 하여 학우분들에게 더 크고 따뜻한 장학금으로 확대 시행하고 총 학생회에서 주관하는 장학금이 아닌 학교의 정식적인 장학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산길 안전시설 확충입니다. 기숙사 산길이 밤 늦은 시간이나 겨울철 눈이 내릴 경우 통행이 어려울 정도로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이 녹지 않아 통행로가 오랫동안 통행 제한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기둥과 밧줄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지간 스터디 휴게실 리모델링입니다. 천지간 스터디 휴게실은 현재 노후화된 시설로 사용하시는 많은 학우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스터디 휴게실에 소파를 구비하고 학업 환경을 더 조성해 공부와 휴식을 취하실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기적 대운동장 야간 조명 점등입니다. 학우 여러분이 가장 원하시는 날을 선호도 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뒤 주 2회 야간 시간에 대운동장 조명을 점등하겠습니다. 항상 밤만 되면 꺼지는 대운동장의 조명 저희 위 하이어가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숙사 복사실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기숙사 복사실에 배치되어 있는 PC와 프린터 기기가 매우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학우분들이 프린터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후화된 PC와 프린터 기기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준비 컨설팅입니다. 취업준비 컨설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전문 업체와 연계하여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두 번째, 개인의 가치를 찾아주는 퍼스널 블렌딩. 세 번째, 나에게 맞는 색을 찾아주는 퍼스널 컬러입니다. 이를 통해 15,100명 학우님들이 취업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위 하이어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 합니다. 다음은 총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주관하는 드립 클래스입니다. 총동아리 연합회와 함께 드립 클래스를 공동 주관하겠습니다. 지난 방학 기간까지 총동아리 연합회가 단독 진행하던 드립 클래스를 총학생회와 공동 주관하여 좀 더 다양한 질 높은 클래스와 좀 더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공약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후보자 간 공약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후보자 먼저 질문 시작해 주세요.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유학생 행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유학생 관련 행사는 종종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상으로는 대부분 이제 일반 학우의 참여는 굉장히 저조하고 유학생들 분들만의 축제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일반 학우분들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할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아리 마당제와 같은 경우에도 플리마켓을 진행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플리마켓처럼 부스 운영을 각 나라별로 하게 되고 주루마블처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숫자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그 유학생이 속한 나라의 뭐 문화나 음식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관련 도서를 공동 구매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전공 과목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취업 관련 도서는 굉장히 학우분들마다 원하는 도서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공동 구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량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익을 예로 들어서 토익을 준비하는 학우분들이 필요한 서적에 대해서 먼저 수요 조사를 받고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온 순위에 따라서 그 높은 순위에 있는 책들을 정하고 그 책을 바탕으로 수요 조사를 다시 받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은 토익을 제외한 남은 취업 관련 도서들도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나머지 다른 분야에 대한 관련 책들도 그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1번 후보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나무에 대한 피해가 저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나무에 그물망을 설치하셔서 그런 피해를 막아보시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그물망이 설치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좀 설명해드리기 편할 것 같은데 이게 나무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둥에 여기 이 부분에 그물망을 설치해서 떨어지는 은행나무 열매를 그물망으로 받게 되고 그러면 청소적인 부분이나 다른 기타 보행에 대한 불편함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코팅 스캔북 복사기 사업에 대해서 제 기억상으로는 저번 공약 토론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수익공제에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생업이 아닌 총학생회가 따로 이렇게 수입을 관리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 기억이 맞나요? 총학생회가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계에 대한 고장이나 그런 것에 대한 뭐 학생들이 불편함을 호소했을 때 그 해결함에 대해서는 통학생회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복사를 렌탈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업체에서 직접 복사기만이 아니고 팩스 코팅을 다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은 업체에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짧은 견해로는 교내에 있는 모든 수익 구조는 일단 세ገብ을 통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세ገብ을 통해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세ገብ이 지금 복사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사실 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생협에서는 좀 반대가 심할 것 같은데 만약에 생협에서 반대를 했을 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해결 방안 같은 거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협과 먼저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업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복사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까지 이용이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공약을 세웠던 것이고요. 생협과 논의를 해본 뒤에야 좀 결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학생 청원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학우분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이나 그런 것들을 받기 위한 참 저도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생 청원제를 진행하실 때 일정 수 이상의 뭐 추천이나 그런 거를 받고 진행하시게 되면은 혹시 기준을 지금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50명 이상의 학우분들로 기준을 정하고 있고요. 딱히 정해진 양식이 아니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단어나 그 문장이 포함된다면 그것 또한 포함을 시켜서 50명의 이상의 학우분들이 의견을 주셨을 때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50명 이상이 추천을 할 경우 그 이후에 가치 판단에 대한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 것인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청원제 TF팀에서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방법과 청원 지지를 받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청원 지지를 하는 학우분들이 많으시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체육시설 보수에서 제 기억상으로는 공대 쪽 농구코트나 사범대 쪽 농구코트 족구장, 그다음 대운동장 농구코트랑 그 축구하는 사이에 펜스를 설치한다고 들었는데 요 펜스 설치를 생각하게 되는 일단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범대 족구장 같은 경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족구를 하다가 공이 차도로 나가게 되거나 공이 내리막길을 통해서 내려가다 보면 경기를 즐기는 학우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불편함을 겪고 또 운전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위험에 대해서 좀 부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공약을 넣게 될 배경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물론 펜스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에 뭔가 체육 시설이나 시설에 대한 보수의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건 저희 중학생이나 학생분들이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펜스는 조금 후순위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제가 대운동장에서 농구를 하다가 거기에 펜스마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저의 개인적인 생각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운동이 아니고 경기가 진행됐을 때 경기 양상이 과열되고 몸을 날리게 되다 보면 오히려 거기 펜스를 치는 게 학우분들의 부상 우려가 더 클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 조금 후순위로 생각되는 펜스를 공약을 들고 나와신 데 대한 거랑 대운동장 펜스 부분에서 안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의 펜스를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로 된 그런 펜스는 아니고요. 그 종류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의 제일 큰 운동장인 대운동장에 한가운데 펜스가 있다면 또 그것 또한 미관상으로 좋지 않다는 판단을 하였고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과 또 농구를 즐길 수 있는 코트장 사이에 제거와 설치와 제거가 편리한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학우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뭐 넘어지거나 했을 때 펜스로 인해서 다칠 확률이 적은 끈으로 된 펜스를 설치하면 충분히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저는 찾아가는 건강버스 공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로 찾아가는 건강버스의 운영 방식이 기존 진행하던 무료 건강검진과는 많이 다른지, 그리고 저번에 말씀을 하실 때각 동문이나 그런 권역적으로도 그 진행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주 전에 실제로 진행되었던 무료 건강검진 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고 전문 쪽 예산의 친구한테 같이 권유를 했지만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귀찮음에 따라서 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의 친구뿐만이 아니라 몇몇 친구들에게도 설명을 했지만 그런 비슷한 답변이 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건강검진 버스 내부에 대해서 실시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올해 실시되었던 건강검진 버스를 하루는 미래광장 또 하루는 함석광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후보자 질문해 주세요. 기호 2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대학교 어플 개선에 대해서 쓰셨는데요. 어플 개선에 대한 방안은 혹시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 대해서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약 설명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다음청에서 일정 속도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동 로그인이 모든 학우분들이 지금 누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개선을 하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노후화된 디자인이나 추후 학우분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다른 어플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을 한 후 정보화 본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내버스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내버스가 학교를 통과하게 되면 셔틀버스를 학교 교내에서 셔틀로 운영한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되면 셔틀버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또 공약을 설명하실 때 셔틀버스 시간 배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가 학교를 통과하고 그 셔틀버스는 또 따로 남춘천역까지 운행을 하는 것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춘선 배차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학 셔틀버스이고요. 저희가 이것에 교내 셔틀버스도 추가로 또 돌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내버스 교내 통과 노선 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혹시 저번 토론회 때 시내버스가 교내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이 85%에서 90%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네,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80%에서 90%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희 측도 통학 셔틀버스에 관해서 학우분들께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걸 알기에 이제 학생처에서 학생들의 수요 조사에 따른 추가 배차가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기 이전에 12년부터 11년 과거에 운행되었던 10번 버스 노선에 대해서 시청에 문의를 드려봤었습니다. 부활 가능성이 없을까 하고. 근데 이제 춘천에 지금 시내버스 문제가 좀
시내버스 문제가 최근에 크게 있었잖아요. 춘천시 입장에서 노선 신설을 위해서는 버스의 증차가 필요한데 증차 없이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 다른 노선의 폐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신설 노선을 노선을 신설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도 지금 감차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이미 감차가 이루어졌고 내년에도 추가 감차가 이루어진다고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혹시 이어서 말씀하셨을 때 노선이 51년 만에 개편이 되는 것을 이제 이용한다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하셨는데 제가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대한 기사를 봤을 때 개편이 되는 계획에 대해서 외부 순환버스 노선을 아예 없애고 이제 외곽 지역에는 이제 그 없앤 노선을 이용해서 버스보다는 조그마한 중형 버스를 이용해서 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또한 행복 택시를 운행하는 방안이었고 그리고 내부 순환 버스는 겹치는 노선들이 있기에 또 내부 순환 버스 노선을 또 축소하는 방향이 개편에 대한 춘천시의 계획이었습니다. 혹시 시내버스 교내 통과 노선 개설이 정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편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차 토론회 때 비슷한 질문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강원대학교를 교내를 통과하는 노선의 개설은 흑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7년도에 운수조합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게 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우분들이 일단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노선의 불능률적이라는 게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학교 후문에 오는 게 9번, 7번인데 사실 명동을 가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 학부분들이 명동 이외에도 남춘천역이나 시외버스 터미널, 태계동 쪽도 많이 가는데 그걸 가기 위해서는 명동을 돌아서 가기 때문에 오히려 걸어가는 것보다 버스를 타고 가는 게 더 오래 걸리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내를 통과하게 된다면 정말 이 노선은 어찌 보면은 지금 저희 춘천시의 7번, 9번이 메인인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노선보다도 더 메인이 될 수 있는 노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서 신설을 늘리는 건 어렵지만 그 흑자 노선에 대한 거를 필요성이나 자료를 준비해서 간다면은 저희 춘천시청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미팅할 당시에는 아예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단정 지을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잘 준비하고 학우분들이 이 시내버스 교내 통과 노선을 개설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이용을 할 계획이 있다는 설문조사를 또 갖고 간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가능하다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 가지 좀 요구사항을 드리고 싶은 게 방학에 대한 수요 때문에 흑자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시민분들도 이용하기 때문에 교내까지 도착하는 그 도착 시간 지연에 대해서도 조금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시설에 관한 질문인데요. 천지관 스터디 1교실 리모델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노후화된 시설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운영 방식이나 다른 것에 대한 방안도 있으신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천지관 스터디 휴게실 리모델링이라는 공약 이름을 걸고 나왔는데요. 그 리모델링에 맞게 저희는 아예 노후화된 것이 아닌 전체를 다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원래 여하구 휴게실이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게 되면 스터디 휴게실의 목적에 좀 안 맞게 거울이 있다거나 화장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없애고 그리고 또 창문이 없기 때문에 거기가 굉장히 우중충한 분위기고 또 비가 새는 많은 시설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 조금 더 그 지금 방이 하나인데 방도 한
개 말고 2개 내지 3개로 넣어서 거기 안에서는 정말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스터디 룸을 그 룸 안에 진짜 룸을 만들어서 2-3개 정도로 스터디에 열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그 위에는 이제 소파들 같은 것도 구비를 해서 학우분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스터디룸에 대해서 관리를 총학생회에서 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스터디룸을 야간까지도 운영하는 것인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 관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스터디 휴게실과 같이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되도록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리모델링이 정말 잘 돼서 지금과는 다르게 학우분들의 수요가 높다면 그리고 이번에 천지가 2층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전에는 그 셔터가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를 6시면 아예 이용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통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학우분들의 수요가 높고 요청사항이 있다면 그 문을 열어가지고 그 밤에도 6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에서 엘리베이터 이외에 혹시 다른 시설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엘리베이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요. 그 공약 설명이나 토론회 당시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엘리베이터가 장애인 시설 확충이 됐으냐고 했을 때 저희 미래가능이나 천지간 엘리베이터 사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우분들이 학우분들이 많이 가시는 그런 학생회관이나 나래관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1층밖에 장애인 학우분들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좀 많이 강조를 했었고요. 그거 위에 저는 모든 건물에 경사로가 설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학우분들이 저희 학교의 모든 건물을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게 일단 어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모든 건물에는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엘리베이터 사업 말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공약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와 마찬가지로 너무 공격적인 질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학우들과의 질의응답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실 학우분은 손을 들고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식물자원운용과학 전공 1학번 허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시내버스 통과에 대해서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강원대가 재학생들 중에 대부분은 춘천 학생들도 계시고 통학분들도 계시지만 주말에 집을 내려가시는 분들도 많다 생각하는데 이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피곤한 상태로 집으로 가다 보면 그냥 맞는 시간에 맞게 가는 게 더 중요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선 개선도 중요하지만 저는 배차 간격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또 노선을 개선하다 보면 일반 시민들도 사용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차량 운행에 더 시간이 지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셔틀버스보다 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 셔틀버스 이외에 택시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에서 학우분들이 고르시는 것보다 저는 시내버스를 갖고 옴으로써 세 가지 선택 중에 학우분들이 편하시는 거, 원하는 거, 그때 상황에 맞게 그 선택지를 늘리는 데 저는 초점이 맞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우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좀 피곤해서 택시를 가실 수도 있고요. 뭐 저 좀 덜 피곤하고 일찍 끝나면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거는 학우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 선택지를 조금 더 늘려드림으로써 정말 셔틀버스가 없어서 정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택시를 타고 가는 그런 상황을 좀 방지하고자 좀 더 학우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공약을 갖고 온 것입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왜냐면은 제가 들었을 때는 시내버스가 도입되면서 셔틀버스 현재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 운행 횟수를 조절한다고 들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선택지가 비슷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내 셔틀버스를 교내 셔틀 운영할 때 통학버스가 줄여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이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뭐 시내 버스가 들어오면 무조건 줄이겠다 이것이 아니고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들어오기 전과 후에 통학버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정말로 학우분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횟수가 좀 줄어들고 빈차가 많이 왔다 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좀 예산이 그냥 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는 예산을 줄여서 교내 셔틀버스를 돌린다면 조금 더 학우분들한테 편의가 많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내 통학버스를 한다고 해서 시내버스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통학버스를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식물자원과 생태학과 수업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님께 질문하고 싶은데요. 지체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이제 나의 마루가 천지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러면은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청각장애인분들을 위한 다른 것은 있나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생각을 한 부분은 춘천시에 도입이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LED 점자 블럭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보통은 횡단보도에 보면 노란색 점자 블럭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LED로 해서 LED 점자 블럭을 도입을 해서 시각장애인 분들 중에서도 이제 그 희미하게나마 좀 보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LED 점자 블럭을 도입을 한다면 뭐 일반 학우분들한테 좀 시각적으로 미적인 요소도 가미가 될 뿐만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분들한테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에 계신 남자 후보 먼저 받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학과 1학번 조문수라고 하고요. 2번 후보자님들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저번에 5개 대학을 연합해서 교류전환한다 하셨는데 지금 한 개 대학인 한림대와 강원전 하는 게 되게 쉽지 않고 그리고 한 번 교류를 해서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5개 대학이랑 어떻게 큰 규모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생각인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천시 5개 대학 연합 대회 개최가 그 체육 대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신천시 5개 대학 연합은 지금 몇 년째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회의와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해서 공모전이나 PT 경쟁 대회와 같은 그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뒤에 손 들어주신 여자 후보 질문해 주세요. 저는 정말 저와 깔치학번 주민입니다. 기호 2번 후보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강원대학교 근처 신호체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접촉과 분석 신호등을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본안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 쪽문이라고 하죠. 모든 쪽문을 돌아다녀 보고 그 초시계를 들고 초를 세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좌쪽과 공쪽이 도로 폭과 지나다니는 사람 유동 인구에 비해서 좀 길다는 점을 파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곳을 넣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저는 현재 엠악골에 살고 있는데 스포츠센터 앞에 신호등은 기다리는 시간이 대략 2분 정도의 굉장히 긴 시간인데 건널 수 있는 시간은 15초에서 20초 정도로 그 기다리는 시간에 비해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신호등이 작년 2학기 때 세워졌습니다. 1년밖에 안 된 이 신호등도 혹시 공식문고에 감소면 추가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쪽과 좌쪽은 편도 왕복 2차선 도로고요. 그 에마골 쪽에 있는 건 3차선 도로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좀 더 파악을 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것 또한 미연을 넣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저쪽에 계신 학우분 질문해주세요. 식물자원과 의료학과 박진이라고 합니다. 일본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시내버스가 학교 통과하게 되면은 정류장, 그러니까 멈춰서 내리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일단 두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문에서 후문으로 가는 거는 그 중도 앞에 있는 지금 후평동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거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후문에서 정문으로 가는 방향에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방금 말씀드렸던 중앙도서관 계단 앞 그 반대편 쪽에 지금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을 정류장을 좀 바꿔서 변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이라 지금 60주년 기념관 앞쪽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60주년 기념관 앞쪽에는 지금 셔틀버스가 정차하는 곳인데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만약 정류장이 들어온다면 뭐 예를 들어 셔틀버스가 지금 시작하기 전에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거기 정차 있는데 그 시간을 그 정차하는 시간을 없애고 바로 시간에 맞춰서 가서 하는 방법 등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 중에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지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내버스가 학교 통과하게 되면은 춘천 시민분들도 많이 이용한다는 건데 교내에는 횡단보도만 있고 신호등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민분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으면은 버스도 돌아다니고 사람들도 많아질 텐데 안전상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내는 도로교통법상 그 교내에 있는 도로가 지금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신호등이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신호등 설치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교내의 속도 제한은 30km 미만입니다. 이 운전자분들 시내버스도 30km 미만으로 운행을만 잘 한다면은 저는 사고의 위험성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물론 아예 없어진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나 무단횡단이 잦은 곳은 현수막 등으로 이렇게 학교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등으로 막으면서 무단횡단을 조금 방지를 한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사고를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페이백 사업을 하면서 인원을 선발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선발을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만약에 선발된 인원이 학과 내에서 또 만약에 또 다른 토익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게 된다면 두 개의 혜택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의 혜택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데 한 사람이 두 개의 혜택을 가져간다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발 기준에 있어서는 강원대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우분들이 대상이고요. 그 신청을 하시는 학우분들에 한해서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분들 중에 인원에 맞게 배정을 해서 드릴 계획이고요. 네.
네, 중복 혜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에 받은 혜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검사를 한 뒤에 드릴 생각이고요. 학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파악하기 어렵다면 좀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대학교에서 주는 혜택에 대해서는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혜택은 최대한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중복 혜택 방지는 똑같은 입장이고요. 그리고 저번 토론회 때 말씀드렸듯이 토익 페이백으로 인한 예산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제공되고 있는 다른 토익과 관련된 장학금들을 같이 좀 합쳐서 더 많은 학우분들이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선발에 대해서 또 듣고 싶은데요. 그럼 만약에 한철순으로 선발을 하신다면 인원을 한다고 하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신청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고요. 만약에 10명을 드리겠다고 저희가 공고를 하면 신청 인원은 모두 받되 그 기준을 충족하는 10명에 한해서 만약에 충족하는 인원이 20명이면 그 20명에서 10명을 선발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원래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 예를 들어서 뭐몇 점을 넘어야지 이런 토익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다면? 네, 각 단과대학별로 졸업 점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점수에 일정 점수를 더한 기준들을 말씀드리고 그 기준에 취합하는 분들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원래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신청이 불가능한 토익비를 50% 환불해 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신청하시는 분이 토익을 지원을 하고 그 토익비에 대한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래 조건에 그 기준 선발 조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토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 조건에 대한 점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무런 점수가 없는데 어떻게 판단을 해서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러면 아예 처음으로 토익을 보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익 페이백 사업은 토익을 지원해서 응시하신 분에게 토익비의 50%를 환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발 기준은 따로 없고요. 토익비를 환불받고 싶으신 분들이 지원을 하시고 실제로 그 점수를 넘었을 경우 환불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추후에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주공학과 1사학번 조준현입니다. 기호 1번 후보자 분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아까 설명해 주셨던 그 동네 셔틀버스가 경충선 시간에 맞지 않아서 이것을 조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교내 셔틀버스는 현재 16시, 16시 반, 그리고 17시부터는 20분 배차 간격으로 교내 셔틀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후보자 분들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17시 15분에 버스가 떠나야 17시 34분이었네요. 그때 있는 경춘선을 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때 배차 시간을 기존 20분에 있던 거에서 15분으로 바꿨을 때 다른 학우분들의 혼란에 우려가 되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내 셔틀버스가 아니라 통학 셔틀버스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우분들이 일단은 지금 인지하고 계시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 방면으로 공지를 해드려서 이런 부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게 일단 저희의 최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게 몇 개월 지속이 되고 그 후에는 이런 혼란은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얻어지는 장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60주년 기념관 정류장 앞에 X배너를 설치해서 시간이 바뀐 부분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표시가 되어 있는 X배너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인데 이번에는 이제 교내 통과 버스, 시내버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질문에 답변을 하실 때 강원대학교 내부에 있는 도로가 공식적인 도로가 아니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럴 경우에 정류장에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식적인 도로가 아닌데.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죠.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일단 시내버스 도내 통과 노선 개설을 시청이나 운수조합 측에 말했을 때 이 도로교통법상으로 정류장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도로교통법상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허락이 된다라는 답변을 들은 적도 없으신 건가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시내 통과 노선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노선이 혹시 그 이마트 쪽에서 남춘천역으로 오고 이제 거기서 좌회전을 해서 법원 쪽으로 들어오는 노선인 건지, 즉 노선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노선에 대해서 짚어드리려면 대략적으로 크게 그냥 강원대학교에서 남춘천역, 그다음 실버스 터미널, 명동, 그다음에 강원대학교로 있는 순환 노선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세부적으로 어느 쪽으로 돌아서 오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사실은 아직까지 생각은 해본 적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운수조합하고 맞는 그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저희 남춘천역과 강원대학교를 직통으로 이어지는 그런 노선을 개설하는 게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가장 단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을 또 드릴까요? 일단은 저희가 노선을 저희가 개설하는 것이 아닌 시청과 운수업체의 요청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것이라고 다 만들 수는 저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이런 큼직큼직한 정류장들과 학우분들이 최대한 빠르게 강원대학교로 도착할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제 생각에는 육교 아래서 좌회전을 해서 법원으로 그러니까 남춘천역에서 강원대학교로 올 때 좌회전을 해서 법원 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저는 제일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정문과도 가깝고 후보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문에서 후문 통과하는 노선이 그렇게 해야 완성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육교 아래에 있는 버스 정류장과 그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신호 사이 거리가 되게 짧습니다. 그 거리가 짧아서 버스가 그렇게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 버스는 오히려 더 들어간 다음에 석사사거리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똑같이 돌아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과 차이는 많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정말 죄송한데 그 노선 그 육교 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 남춘천역에 있으면 이제 육교를 건너면은 요 아래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이 아래 정류장과 앞에 있는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신호등과 사이의 거리가 짧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버스가 중앙차로로 다니기 때문에 그런 좌회전에 대해서 문제가 좀 덜하지만, 지금 버스 정류장은 육교 아래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버스가 이쪽에 선 뒤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그 차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짧아서 그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이거는 질문이었고 내용 설명이었고, 다음은 이제 돌아가는 거는 사실 똑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넓은 도로, 제 기억으로는 왕복 8차선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4개의 도로를 가로질러서 이제 좌회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록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강원대학교에서 9번 7번을 타가지고 명동을 돌아서 남춘천역을 도착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 저는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남춘천역에서 강원대학교 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지만 강원대학교에서 남춘천역으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시간 절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네. 그 9번, 7번이 메인 노선이라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9번, 7번이 돌아가는 문제도 있지만 저는 배차 간격이 오히려 문제가 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버스를 기다리려고 가면은 버스 정류장 표시판에 아예 버스가 뜨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곧 20분, 30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인데, 오히려 9번, 7번이 메인 노선이라면 10번 버스가 아니라 강원대학교 직통으로 연결하는 그 버스를 추가하는 것보다 9번, 7번에 대한 버스를 추가하여 배차 간격을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 7번에 대한 배차 운경뿐만 아니라 춘천 시내 버스 자체가 배차 간격이 대부분 다른 시에 비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저희가 시내 버스를 통과 노선 개설을 갖고 온 이유 중 주된 이유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강원대학교에서 남춘천에서 강원대학교를 직통 개설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7번, 9번이 메인 노선인데는 정말 춘천 전역을 다니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좀 단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곳을 다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인원수가 타긴 하지만 너무 돌아올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7번, 9번 후문에서 타면은 남춘천역으로 제 기억상은 한 40분,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사실 정문에서 걸어가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노선을 개설하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노선의 개설도 배차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배차 간격이 짧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춘천시 노선 개편에서 노선 개편뿐만 아니고 춘천시에서도 배차 간격에 대해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손들어 주신 학우분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무역과 16학번 송현정입니다. 제가 저번에 수강 신청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을 때 해결 방안으로 첫 번째는 시간 강사를 늘리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요 조사를 하셔서 수요 조사를 미리 수강 신청 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시간 강사를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시간 강사를 분들을 늘리시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그 예산을 어디서 가져오신지 궁금한 게 제가 과 사무실에 여쭤보았을 때 수업이 증원이 안 되는 이유가 교수님이 적어서 근데 교수님이 적은 이유는 과에 예산이 없어서 교수님을 불러오실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과도 예산이 없는데 교수님을 모셔올 예산도 없는데 시간 강사를 모셔올 예산은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거고 그걸 대학 본부 측과 협의를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요 조사를 하셨는데 너무 큰 과목에 대해서 수요가 많았을 경우에 그 과목을 다 개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문제는 일단은 그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이 공약에 대한 필요성을 한 번 더 강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공약을 갖고 온 데에는 아무래도 쉽게 설명을 드리기 교양대를 예를 들자면 교양대 학우분들은 이제 그 전공을 잡기 위해 수강청에서 정말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요. 학번을 3개를 빌려가지고 그걸 돌려서 수강청 할 만큼 정말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수강청 실패했을 때 후폭풍도 너무 심하고요. 심하게는 정말 강제로 한 학기 휴학하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저희는 학교나 학업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들 학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을 어찌 보면은 자기가 아닌 타의로 인해 조금 그 수강권이나 학업에 대해 침해를 받는 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의 문의를 하는 게 아니고 학교 측에 교학협의회 안 된다면 평의원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문제는 충분히 거기에 건의를 해서 만약에 그게 정말 인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예산 문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번 주 교학협의 안건에 이거 관련된 안건이 올라갔는데 총장님께서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양대 학장님하고 학사지원과 분들의 미팅을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시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저희가 당선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자료 조사와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대학본부와 미팅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요 문제에 대해서는 부 후보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울봉 부후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엄청나게 많은 수요가 있는데 과목이 증설되어도 이것이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 어쨌든 시간 강사분들을 많이 데려오실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데려옴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여전히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제도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랑 많이 다른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것은 그 모든 분들이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다 증설이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일단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 섣부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미팅을 아직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증설이 된다면 이런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되면 좋겠지만 이것이 반반이라도 되고 그 이후에 또 개설이 되고 그 위에 정확한 수요가 조정가 돼서 또 개설이 되고 이런 문제점이 정말 너무나도 크게 지금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점차 개선이 되거나 확실하지 못하지만 일단 전체가 개선이 됐으면 좀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개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방금 정우부님께서 아까 학번을 3개 빌려서 그렇게 해서라도 수업을 동기화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실황강사분을 모시는 게 결국에는 본업을 위해서 억지로 듣는 수업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교양 과목이나 그런 게 아니고 전공 과목입니다. 정말 꼭 졸업을 위해서는 꼭 들어야 되는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억지로 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과는 조금 그런 부분과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진짜 교양 과목에 정말 인기 교양 과목이 이렇게 문제가 있었으면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듯이 전공 과목입니다. 이게 물론 전선은 좀 골라 들을 수 있지만 그 전공 전선의 과목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경영대학교는 그 전선을 골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남는 전선도 없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과에 들어와서 그 전공을 듣는 게 좀 억지로 듣는다는 생각은 저는 그렇게 들지는 않고요. 꼭 필요하고 정말 학업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 억지로 듣는다는 게 어쨌든 시간 강사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치시는지도 모르고 어떤 교육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수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근본적으로 그 수강 신청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들으려는 학생들이 근본적으로 그냥 나 학점이 부족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들었어라는 그냥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냥 그런 뜻에서 여쭤보는 근데 약간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 네, 죄송합니다. 저도 의도를 좀 착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시간 강사분을 초빙을 할 때 조금 더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지는 않는 것 같지만 뭐 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의 강의 방식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좀 정말 새로 오신 분이지만 학우분들이 이 수업을 들었을 때 기존의 교수님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지식을 얻고 수업의 퀄리티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시간 강사분들을 초청하는데 조금 많은 공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 강사 분들도 좋지만 저희는 궁극적으로 일단 교수님을 모셔오는 게 일단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경 써서 정말 시간 강사분들이 오더라도 수업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자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학년도 총학생회장단 입후보자 제3차 공개토론회를 마칩니다.